방콕의 평온한 해안, 그곳에서 벌어진 실화 공포담. 저 멀리 밤바다의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름 끼치는 4가지 실화 공포 이야기. 방콕에서의 무시무시한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어두운 보드워크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섬뜩한 기분.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다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방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층 빌딩과 번잡한 도심, 화려한 야시장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방콕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이나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조용한 해안가 분위기를 풍기는 지역도 제법 있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북적대지 않는 비수기에는 한층 더 적막해지고 가끔씩은 불현듯 서늘한 기운이 흐르기도 합니다. 낮에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스며듭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낡은 목재 데크와 인적이 거의 끊긴 해안의 보드워크가 펼쳐지고 그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적막감이 엄습해오죠. 하지만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한 발만 더 깊숙이 들여놓으면 그 내부에는 상상 이상의 음산함과 알 수 없는 기괴함이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에서조차 오히려 더 오싹하고 기이한 경험을 겪곤 합니다. 방콕의 외곽 보드워크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실화 공포담 4가지는 그 사실성을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다 해도 여러 지방 신문과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은 점점 덧붙여지고 변형되어 듣는 이를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모든 이야기가 같은 소년 혹은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귀신담 수준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이 비슷한 장소에서 무시무시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연일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든 믿지 않든 이들 경험담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평온하게 보이는 곳이라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살짝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방콕의 적막한 해안가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이 기이하고도 등골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 사라진 열쇠. 그리고 보드워크 아래에서 꿈틀대는 존재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인물이 15세 무렵에 겪은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는 학교가 방학 중인 비수기 방콕의 해안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늦은 밤, 그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15살 다운 호기심과 에너지로 인해 마을 근처 보드워크를 따라 조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은 종종 여행객들도 찾는 곳이지만 비수기에는 인적이 거의 끊겨 소년에게는 일종의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지곤 했지요. 그날 밤은 달빛이 희미하게 드리운 가운데 주위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년은 새 운동화를 신고 경쾌하게 보드워크를 달리기 시작했죠. 적당히 삐걱거리는 낡은 목재가 발걸음을 따라 기묘한 박자를 내었고 소년에게는 그 순간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바닷바람과 더불어 흘러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땀을 식혀주고 심박수가 오르는 짜릿한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마일쯤 달렸을 때 소년은 매우 불길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집 열쇠가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바지 주머니를 뒤져 봤지만 보이지 않았고 곧 그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보드워크 틈 사이로 빠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당시 이 소년에게 집 열쇠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밤중이라면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잃어버리면 혼날 것도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보드워크 틈새 아래를 살펴보기 위해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바닷가에서는 흔히 맡을 수 있는 해초 썩는 냄새 정도를 생각했지만 이번 냄새는 훨씬 더 지독하고 진득했습니다. 부패한 쓰레기와 낡은 맥주, 썩은 어류 찌꺼기가 뒤엉킨 듯한 아주 불쾌한 향취였죠. 처음엔 어쩔 수 없지, 열쇠를 찾아야 하니까라는 마음으로 냄새를 참고 보드워크 아래를 뒤져보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손전등 덕분에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깊은 밤이라 시야가 좋지 않은 건 분명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쯤 떨어뜨렸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집중해야 했지요.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게 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밤이라 주변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모래를 스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발걸음인지 기어가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설마 노숙자들이 사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고 당시 방콕의 그 해안 마을에서는 이런 장소에 노숙자를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 더욱 정체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열쇠를 찾다가 그는 자신의 운동화 끈을 임시 표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깐 묶어두었습니다. 혹시 다음날 일어나 해가 뜨면 다시 찾아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였죠. 그러나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잡아당김이라고밖에는 묘사하기 어려운 날카롭고도 음산한 감촉이 발등 쪽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운동화 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 하필이면 그곳이 아이가 단단히 묶어둔 부분이었기에 더욱 실감나게 인간의 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는 반사적으로 발을 뿌리쳤고 떨어뜨린 손전등을 재빨리 줍는 순간 뭔가 검은 그림자가 보드워크 아래 깊숙한 곳으로 스르륵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심장박동이 솟구치는 공포감에 그는 혼비백산의 뒤로 물러났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기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안쪽에서 사람인 듯한 형체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기괴한 장면을 아주 잠깐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겁에 질린 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보안업체를 불러 CCTV 설치를 고려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며칠 뒤 더 섬뜩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아침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운동화 끈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가져다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 알 수 없는 손길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아무도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느꼈던 것은 그 존재가 집 주소까지 알아낼 만큼 집요하게 소년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분이었습니다. 2. 보드워크에서의 스토커 움직이지 않는 그 남자. 첫 번째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소년은 10대 후반을 지나 청년이 되어 다시 한번 그 보드워크를 찾게 됩니다. 불길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용기를 내어 비수기 밤의 적막함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동안 잔혹한 사건 없이 조용한 시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으며 비교적 밝은 가로등 빛이 드문드문 켜진 보드워크를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해안 근처는 여행객이나 현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기도 하지만 그날은 기이할 정도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걷다가 어느 순간 소녀는 의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멀리 가로등이 닿지 않는 어두운 지점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실루엣이 마치 그림자처럼 날렵하게 서 있었고 처음에는 단순히 바닷바람을 쐬러 나온 누군가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남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소년을 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불쾌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지만 소년은 최대한 태연한 척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휙휙 마치 발소리와는 조금 다른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어야 할 공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짝 추격하는 듯한 기분이 든 것이죠.
소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그 남자의 형체가 조금씩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남자가 분명 걷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려 보드워크 출구 쪽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달려오거나 소리치거나 할 텐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소년의 시야 안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흡사 순간이동을 하는 유령과 비슷하달까요? 마침내 차량 근처에 도착해 안도하며 문을 열려는 찰나 반대편에서 탁탁탁 하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느새 차 바로 앞에는 똑같은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에 살짝 비친 그의 윤곽은 몹시 삐걱거리는 관절을 가진 늙은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일부러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젊은 남자일 수도 있었지요. 명확한 것은 그 인물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는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뿐 눈, 코, 입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 기묘한 존재에 소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량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앞유리창에 남자의 손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 없는 시커먼 형체가 툭 하고 닿았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소녀는 악셀을 밟고 겨우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차에 치인 흔적은 없었지만 백미러를 통해 본 풍경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아니 그 무언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소년이 잠시 멈춰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억지로 배웅이라도 하듯 이질적인 느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절대로 혼자 밤에 보드워크 근처를 찾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단순한 망상이나 환영이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정말로 인간이 아닌 무엇인가를 본 뒤 느낀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3. 폐화장실에서의 기묘한 만남. 세월이 흐르고 소녀는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친구 몇 명과 함께 방콕 변두리의 바닷가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고자 마음먹은 것은 한때의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두려운 경험은 잊고 같이 바비큐 파티나 밤바다 구경을 하며 청춘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은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종종 도시에서나 듣던 시끄러운 소음 대신 파도 소리에 섞인 적막함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닥불을 정리할 시간이 되어 친구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묘한 두근거림 때문에 잠시 혼자 보드워크 근처를 거닐기로 합니다. 바닷바람에 생각이 정리되던 그때 갑자기 생리현상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보드워크 주변에는 옛날에 지어진 공중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의 버려지다시피 낡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마땅한 화장실이 없다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심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불명의 화학약품 냄새가 엉켜 있었습니다. 잔뜩 찌그러진 수도꼭지, 깨진 타일, 금이 간 거울, 모든 것이 음산함을 한층 더 배가시켰죠. 그는 어서 빨리 볼일만 보고 나가자고 생각하며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관문 쪽에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김새가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이 늦은 시간에 이 무너져가는 화장실에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걸음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세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그 발소리들이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화장실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듯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가슴이 쿵쾅대는 것을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문 밖에서 저음의 웅얼거림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지요.
소년이 다급히 밀어보았지만 문은 바깥에서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 화장실 칸 안에 갇힌 채로 누군가가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리번거리다 칸 위쪽으로 나 있는 좁은 환기창을 발견합니다. 그 창을 통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키가 낮은 편이라 세면대 위에 올라가야 겨우 손이 닿을 듯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면대를 밟고 환기창을 힘껏 밀었더니 다행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몸을 절반쯤 내민 순간 등 뒤에서 폐화장실 특유의 캐캐 묵은 악취보다 더욱 역한 사람 땀 냄새와 숨소리가 기분 나쁘게 피부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조금 돌렸을 때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얼굴색이 흑빛인 중년의 남자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 같았지만 자세히는 볼 새도 없이 소년은 간신히 몸을 빼내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밖으로 도망친 소년은 즉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 폐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만 구석에 버려진 의자 하나에서 모종의 혈흔처럼 보이는 검붉은 자국이 발견되었을 뿐이었고 소년은 그 장면을 보고 더욱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보다 앞서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 말입니다. 4. 수수께끼의 모닥불 그리고 정체불명의 낯선 자 마지막 이야기는 위세 이야기보다 훨씬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년이 아직 초등학생에 가까운 나이였을 때입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외곽 해안 쪽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소박한 주택이 밀집해 있고 휴양지라기보다는 현지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나 보드워크라고 해도 관광명소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소년에게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태풍이 올 것이란 일기예보가 잦았습니다.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게 불어와 해변가 모래 언덕을 여러 겹 쌓아 올리는 등 마을 사람들은 분주해 보였죠. 하지만 소년은 그 와중에도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 보드워크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모두 잠든 시각, 조용히 방문을 열고 빠져나온 소년은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걷다가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높게 쌓아 올려진 모래 언덕 뒤쪽에서 연기 기둥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너머에 누가 모닥불이라도 피워놓은 듯했지요. 저게 뭘까? 하고 호기심이 발동한 소년은 모래 언덕을 조심스레 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커다란 모닥불이 혼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 자리를 비운 것 같았는지 아직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데 주변에 사람은 없었어요. 더 섬뜩했던 건 불 옆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입니다. 어른용, 아이용이 뒤섞인 옷가지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불에 그을린 사진들이 군데군데 널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는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얼핏 보면 바로 이 소년을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소년 본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년은 그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기이한 소름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저 멀리에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이 무서운 기세로 소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밤에 뜬금없이 모닥불이 피어있던 것도 기이한데 그 불과 함께 있던 물건들과 이 남자의 등장 모두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지요. 소년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재빨리 모래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가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아왔고 순간 소년의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다리를 긁는 그의 손톱이 묘하게 길고 더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년은 필사적으로 발을 뿌리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전속력으로 집까지 뛰어가서 간신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곧바로 어른들께 알렸지만
밤중에 수색을 나섰을 때는 이미 그 모닥불도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인근 마을엔 그런 꼴을 한 남자를 본 사람이 없었고 어린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도 영영 미제로 남아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겨진 교훈과 섬뜩한 여운, 이렇듯 소년이 겪었다고 전해지는 4가지 이야기는 그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 일부러 꾸며낸 괴담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콕처럼 관광이 활성화된 도시 혹은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소년의 가족이 당시 상황에 매우 겁을 먹었다거나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나 어부들이 예전부터 저수지나 보드워크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사람이든 유령이든 혹은 정체불명의 집단이든 간에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음산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과 기괴함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늦은 밤 보드워크를 거닐다가 불쑥 등 뒤에서 다가오는 존재, 폐허가 된 화장실 칸에 갇힌 상태에서 문 밖을 어슬렁거리는 그림자들, 갑작스러운 모닥불과 함께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성, 어느 하나 이성적으로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해한 상황에서도 공포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해진 길이라도 비수기의 해안 마을이라든지 방콕의 도시 뒤편에 가려진 좁다란 골목과 보드워크 주변이라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소년이 여러 번 겪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그를 유독 눈여겨본 정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피어납니다. 혹은 소년이 우연히 이동 경로가 겹쳤던 범죄자나 음침한 무리들이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밤에 해안을 거닐 때 대부분은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만 즐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주위가 너무나 고요하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면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등 뒤로 밀려드는 차가운 소름을 느끼며 이곳이 정말로 안전한 공간인가? 라는 물음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긴장을 푼 채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기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목을 붙잡히는 느낌. 그 섬뜩함은 단순한 상상만으로도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호기심과 아름다운 야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밤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로 공포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소름이 확 달아오르는 스릴을 직접 체감하게 될지 모릅니다. 방콕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4가지 실화 괴담은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복잡이는 활기찬 도시에도 미지의 공포가 엄연히 공존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방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히 안전한 곳만 존재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밤에 해안가를 거닐 때 혹은 인적 드문 보드워크나 외진 화장실에 들어갈 때 괴담을 가슴 한켠에 품어두고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험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야심한 밤에 보드워크로 나가서 진짜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의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다면 여기에 실린 이야기 속 그 소년의 절박함과 그를 뒤쫓아온 알 수 없는 존재의 암흑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생존을 위한 경계심을 세우고 재빨리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밤바다는 아름답습니다. 그 바닷가를 둘러싼 보드워크 역시 낮에는 관광객과 길거리 음식 냄새로 북적이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죠.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곳에는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콕의 보드워크에서 겪었다고 전해지는 이 실화 공포담들은 그런 미지의 공포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해변이나 폐건물, 낡은 화장실 속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시선.
혹은 멀리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이질적인 존재. 그들이 꼭 귀신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에도 만약 방콕의 한적한 밤바다를 다시 찾는다면 제발 조심하십시오. 문득 발 아래에서 혹은 등 뒤에서 누군가의 야릇한 시선이 느껴진다면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뒤돌아보되 한 손엔 손전등과 신고수단을 갖춘 채 준비해야겠지요. 때론 미지의 공포에서 멀어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호기심이 우리를 자꾸 부른다면 적어도 경각심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릴과 공포는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어두운 밤바다 아래 보드워크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방콕 보드워크 주변의 실화 공포담이었습니다. 귀기 어린 분위기와 미스터리한 정황,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묵직한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빛과 잔잔한 파도 소리는 낭만적일 수 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기묘한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다음에 방콕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해안 도시를 찾으실 계획이 있다면 밤중에 보드워크에 혼자 나서는 순간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무사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